사랑아, 왜 이러는 거야? 제발 그만해. 73살한 할머니의 애타는 절규가 고요한 춘천의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평생 주인 앞에서 꼬리만 살랑이던 사랑이가 지금은 눈이 뒤집힌 채 여행 가방을 갈기갈기 찢고 있었어요. 늘 웃던 그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절망과 분노만이 가득했습니다. 콰드득 가방이 완전히 찢어지자 안에 있던 물건들이 바닥으로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아들 민준이 사준 새운동화, 평생 처음 떠나는 여행을 위해 소중히 챙긴 짐들이 순식간에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하지만 사랑이는 광기에 사로잡힌 듯 으르렁거리며 계속 가방을 물어뜯었어요. 평생 천사 같던 사랑이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순자 할머니가 재빨리 대문을 열고 뛰쳐나가자 사랑이는 번개처럼 그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택시요. 할머니가 필사적으로 손을 흔들어 겨우 택시를 잡았어요. 택시가 막 출발하는 순간 뒤에서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It's 브릿지. 사랑이가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네 발로 아스팔트를 박차며 정말 목숨을 건 듯 택시를 추격했습니다. 세상에, 저 개가 택시를 쫓아오네요. 기사님이 경악하며 말했어요. 1km가 넘는 거리를 사랑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혀를 길게 빼고 헐떡이며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달렸어요. 그 눈빛만은 처절할 정도로 결연했습니다. 춘천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기적처럼 사랑이도 거의 동시에 도착했어요. 그리고는 곧장 순자 할머니 앞을 철벽처럼 가로막고 섰습니다. 사랑아, 여기까지 왜 따라왔어? 어서 집에 가서 기다려야지. 하지만 할머니가 터미널로 들어가려 하자 사랑이는 입구 한가운데에 벌러덩 누워버렸습니다. 아무도 지나갈 수 없게 온몸으로 길을 막아선 것이었어요. 어머, 저 개 좀 봐. 왜 저래? 미쳤나봐. 사람들이 웅성거렸지만 사랑이는 체력의 한계에 다다랐음에도 절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 사랑스럽던 얼굴에는 눈물 같은 것이 방울방울 맺혀 있었습니다. 낑! 결국 버스 문이 닫혔고 순자 할머니는 평생 처음 떠나는 여행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대체 왜 저러는 거야?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이가 목숨을 걸고 막으려 했던 그 끔찍한 이유를 말이죠. 모든 미스터리의 시작은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랑이가 순자 할머니의 외로운 삶에 나타난 바로 그날부터였어요. 순자야, 너 이대로 혼자 늙어 죽을 작정이냐? 친구 정희가 가게 문을 벌컥 열며 소리쳤어요. 그 바람에 순자 할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역강정을 놓칠 뻔했습니다. 73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쩌렁쩌렁한 정희의 목소리가 작은 한과점 안을 가득 채웠어요. 아이고, 깜짝이야. 무슨 소리를 그렇게 요란하게 지르니? 순자 할머니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친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의 얼굴은 평소보다 붉어져 있었고 눈빛에는 걱정과 답답함이 뒤섞여 있었죠. 50년 지기인 순자 할머니는 그 표정의 의미를 단번에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정희가 이렇게 화를 낼 때는 정말로 걱정이 태산 같을 때였거든요. 혼자 죽는다는 게 무슨? 민준이는 언제 마지막으로 왔었어? 서연이는? 지난달에 전화 한 통 띄고 온 게 전부잖아. 정희의 말에 순자 할머니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역강정 위에 깨고물을 뿌리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마음 한구석이 저릿하게 아파왔지만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45년 동안 홀로 버텨온 자존심이 있었거든요. 애들이 바쁘지 뭐. 각자 살기 바쁜데. 바빠? 45년 동안 너 혼자 그 애들 키우고 가게 지켜왔는데 이제 와서 바쁘다고. 정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때 가게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엎드려 있던 갈색개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름다운 갈색 털과 하얀 가슴털을 가진 진돗개였는데 무엇보다 항상 방긋 웃는 것 같은 표정이 특징이었습니다.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 있어서 마치 환하게 미소 짓는 것처럼 보이는 사랑이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귀를 쫑긋 세웠어요. 순자 할머니는 사랑이를 보며 나직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년 전 급이 오던 밤이 다시 떠올랐어요. 천둥, 번개가 몰아치던 여름밤, 가게 앞에서 덜덜 떨고 있던 아기 강아지, 젖먹이처럼 작았던 그 아이가 이제는 이렇게 듬직한 개가 되어 자신의 유일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날도 꼭 이런 폭우였어요. 밤 10시가 넘어가게 정리를 하는데 문 앞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나가보니 골판지 상자 속에서 새끼 강아지 한 마리가 비에 흠뻑 젖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어미를 잃었는지 너무 어려서 혼자서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때도 지금처럼 웃는 얼굴이었는데
비에 젖어서 더욱 애처로워 보였죠. 순자 할머니는 망설임 없이 그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처음엔 정말 작았는데 할머니가 중얼거리며 사랑이를 바라봤어요. 새끼 때부터 유난히 특별했던 사랑이는 다른 개들과는 달랐습니다. 우선 그 미소 짓는 얼굴이 사람들의 마음을 금세 사로잡았어요. 동네 사람들도 사랑이를 보면 저절로 얼굴에 미소가 번졌거든요. 하지만 단순히 얼굴만 예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이는 순자 할머니의 감정을 귀신같이 알아채는 것 같았어요. 순자 할머니가 조용히 말하자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 말에 순자 할머니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25년 전 남편 영철을 잃고 혼자가 된 후로 늘 씩씩하게 견뎠다고 생각했는데 친구의 말을 들으니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얼른 고개를 돌려 역강정에 집중했어요. 울 수는 없었습니다. 울면 정말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거든요. 그때 사랑이가 스르르 일어나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평소처럼 할머니 다리에 머리를 살며시 기댔어요. 그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자 순자 할머니는 가만히 사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갈색 털 사이로 드러나는 사랑이의 눈빛에는 묘한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사람의 마음을 다 안다는 듯한 눈빛이었죠. 특히 항상 웃는 듯한 표정 때문에 보는 사람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사랑이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로 달랐어요. 사랑이는 정말 영리한 개였습니다. 할머니가 무엇을 원하는지 금방 알아차렸고 때로는 사람보다도 더 섬세하게 할머니의 기분을 살폈어요. 할머니가 슬퍼할 때면 곁에 다가와 머리를 기대주고 기뻐할 때면 꼬리를 흔들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 웃는 얼굴 덕분에 순자 할머니의 마음도 한결 밝아졌어요. 동네 사람들도 사랑이를 유별나게 좋아했습니다. 평소에는 얌전하고 온순한 데다 항상 웃는 얼굴이어서 보는 이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거든요. 사랑이를 보면 저절로 미소를 짓게 되었습니다. 저 개는 정말 사랑스러워. 맨날 웃고 있는 것 같아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진다니까. 라고 말하는 이웃들이 많았어요. 정희가 사랑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전보다 부드러움이 담겨 있었어요. 정희도 사랑이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좋아했거든요. 순자 할머니는 새벽 4시부터 시작된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45년째 반복되는 일상이었죠. 찹쌀을 불리고 반죽을 치대고 기름에 튀기고 조청을 발라 깨고물을 묻히는 과정. 손끝에 밴 그 감각들이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남편 영철과 함께 만들어가던 그 시절의 기억이 손끝에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영철 씨가 이 자리에서 처음 한과를 만들어줬을 때가 생각나네. 순자 할머니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젊은 시절 영철 씨는 정말 손재주가 좋았습니다. 한과 만들기를 금방 배웠고 할머니보다도 더 정교하게 만들곤 했어요. 그때 영철 씨가 웃으며 말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순자야, 우리 이 가게로 평생 행복하게 살자. 그런데 그 행복한 시간은 너무 짧았어요. 요즘 들어 무릎이 자주 쑤셨습니다. 오래 서 있으면 허리도 뻐근했죠. 50년 가까이 쉬지 않고 일해온 몸이 이제는 휴식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는 없었어요. 이 가게가 자신의 전부였고 남편과 함께 시작했던 소중한 공간이었으니까요. 영철 씨가 살아있었다면 순자 할머니가 작게 중얼거리자 사랑이가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따뜻함이 마치 남편의 눈빛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5년 전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 아직도 그가 그리웠고 아직도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을 때가 있었습니다. 순자야. 정희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나도 혼자야. 하지만 우리 서로 있잖아. 그리고 정희가 사랑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 특별한 녀석도 있고 사랑이가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안다는 듯이요. 그 웃는 얼굴이 더욱 환해 보였어요. 순자 할머니는 가게 창문 너머로 보이는 소양강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강물에 반사되어 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혼자 보기에는 너무 아까웠습니다. 정희야. 응. 고마워. 걱정해줘서. 정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50년 우정의 힘이었어요. 사랑이도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사랑이와 함께 강변을 산책했습니다. 사랑이는 평소처럼 할머니 곁을 딱 붙어 지키며 걸었어요. 저녁 노을 속에서 사랑이의 갈색 털이 금빛으로 빛났고
그 웃는 듯한 얼굴이 더욱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 할머니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사랑이는 특별한 존재인 것 같다고. 그리고 어쩌면 남편 영철이 자신을 위해 보내준 선물일지도 모른다고요. 사랑이가 나타난 날이 하필 남편의 기일이었다는 것도 어쩌면 우연이 아닐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사랑이는 할머니 곁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도 사랑이의 따뜻한 체온에 위안을 받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순자야, 인생은 한 번뿐이야. 언제까지 이 좁은 가게에만 갇혀 살 거야? 정희가 화려한 색깔의 여행 팸플릿을 펼쳐들고 가게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모습에 순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들뜬 표정의 정희 손에는 여러 장의 관광지 사진이 담긴 팸플릿이 들려 있었어요. 아이고, 또 무슨 바람이 불어서 그러니? 할머니가 역강정을 만들던 손을 멈추며 웃었지만 친구의 눈빛에서 평소와 다른 진지함을 느꼈습니다. 사랑이도 구석에서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그 웃는 듯한 얼굴에 묘한 경계심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아니야. 이건 진짜 기회라고. 정희가 테이블에 팸플릿을 쫙 펼쳐놓으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설악산의 아름다운 단풍 사진들이 한과점 안을 화려하게 물들였습니다. 동네 부녀회에서 단체로 설악산 당일치기 여행을 간다는 거야. 지금 단풍이 절정이라더라고. 순자야, 우리도 같이 가자? 순자 할머니는 팸플릿을 들여다봤습니다. 빨갛고 노란 단풍잎들이 산을 뒤덮은 사진이 정말 아름다워 보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스멀스멀 밀려왔습니다. 평생 여행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이고, 내가 무슨 여행을. 가게도 있고 하루만, 딱 하루만이야. 새벽에 출발해서 저녁에 돌아오는 거라고. 정희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어요. 그 손에서 전해지는 떨림으로 정희가 얼마나 이 여행을 원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나이가 몇인데? 73이야, 순자야.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있겠어? 정희의 목소리에 절실함이 묻어났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친구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로 그들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사랑이가 스르르 일어나 천천히 다가왔어요. 평소 같으면 사람들의 대화에 끼어들지 않는데 오늘은 왠지 할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그 갈색 털이 햇빛에 반짝이고 웃는 얼굴이 평소보다 더 사랑스러워 보였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어이구, 사랑이도 엄마가 여행 가는 거 찬성하는구나? 정희가 사랑이를 쓰다듬으며 웃었지만 사랑이는 꼬리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머니만 바라보며 나지막이 낑낑거리는 소리를 냈어요.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 나 같은 사람이 여행을.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45년 동안 이 가게를 지켜온 자신이 단 하루라도 자리를 비운다는 게 상상이 안 되었어요. 남편과 함께 시작한 이 공간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두려웠습니다. 왜 안 괜찮아? 너도 한 번쯤은 멋진 곳에서 마음껏 웃어볼 자격이 있어? 정희의 말에 순자 할머니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웃는 일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진짜 기쁨을 느낀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게는 어떡하지? 손님들이 왔다가 문 닫혀 있으면 하루 정도는 괜찮아. 동네 사람들도 다 이해해줄 거야. 정희가 팸플릿의 사진을 가리키며 계속 설득했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사진, 단풍 터널을 걷는 사람들 사진, 맛있어 보이는 산채 비빔밥 사진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정말 가고 싶긴 하네. 순자 할머니가 작게 중얼거리자 정희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럼 가는 거야? 내가 모든 걸 준비할게. 그 순간 가게 문이 열리며 아들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의 듬직한 아들은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어머니를 찾아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정희 이모님도 안녕하세요. 민준이 정중히 인사했지만 테이블 위에 놓인 화려한 팸플릿을 보고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 민준아, 잘 왔다. 정희가 민준의 팔을 잡으며 신나게 말했어요. 내 어머니랑 나랑 설악산 여행 가기로 했어. 어서 어머니께 잘 다녀오시라고 해봐. 민준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설렘과 망설임이 동시에 어려 있었어요. 어머니가 여행을요? 정말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이 가게만 지켜온 어머니가 여행을 간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정희가 자꾸 같이 가자고 해서 순자 할머니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민준이 두 손을 모으며 기뻐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는 저희만 생각하시고 정작 본인을 위한 시간은 한 번도 안 가지셨잖아요. 이번 기회에 꼭 다녀오세요. 하지만 가게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루 정도 문 닫는 게 뭐가 대수라고요. 아들의 적극적인 지지에 순자 할머니는 더욱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들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계속 거절하기도 어색했습니다. 그럼 정말 가볼까?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정희가 손뼉을 쳤어요. 와, 드디어 사랑이는 여전히 할머니 곁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그 웃는 얼굴이 평소보다 진지해 보였어요. 마치 무언가 걱정스럽다는 듯이 할머니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랑이도 어머니 여행 가시는 거 좋아하나 보네요. 민준이 사랑이를 보며 웃었지만 사랑이는 꼬리를 흔들기는커녕 낮게 낑낑거렸어요. 이상하네. 평소에는 안 이러는데. 순자 할머니가 사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사랑이의 털이 평소보다 뻣뻣하게 서 있는 것 같았어요. 걔들은 주인이 어디 가는 거 싫어한다잖아. 괜찮을 거야. 정희가 사랑이를 달래며 말했어요. 그럼 언제 가기로 할까? 이번 주 토요일. 새벽 6시에 춘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출발이야. 정희가 일정표를 꺼내며 설명했어요. 6시면 정말 이르네. 순자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여행을 가게 되다니 꿈만 같았어요. 어머니, 여행 준비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편한 옷이랑 운동화도 새로 사드리고요. 민준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뭘. 내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순자 할머니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아들이 이렇게 챙겨주니 마음이 솜사탕처럼 녹아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가 돌아간 후 할머니는 사랑이와 함께 가게 정리를 했어요. 사랑이는 계속 할머니 발치를 졸졸 따라다니며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랑아, 엄마가 딱 하루만 다녀올 건데 왜 그래? 할머니가 말을 걸었지만 사랑이는 슬픈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 눈빛에서 묘한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괜찮을 거야. 하루만 다녀오면 되니까. 할머니가 사랑이를 안아주며 달랬지만 사랑이는 여전히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생애 첫 여행에 대한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여 마음이 복잡했어요. 25년 전 남편 영철이 살아있었다면 함께 여행을 갔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들었습니다. 여보, 내가 여행을 간다니 믿어져요? 순자 할머니가 남편의 낡은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사진 속 영철 씨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벌써 전국 방방곡곡 다 누비고 다녔을 텐데. 사랑이가 할머니 곁으로 다가와 머리를 기댔어요. 따뜻한 온기가 위안이 되었지만 여전히 불안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사랑아, 정말 괜찮을까? 할머니가 사랑이에게 물었지만 사랑이는 대답 대신 할머니의 손을 살짝 핥아주었어요. 하지만 그 행동에서도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토요일까지는 아직 사흘이 남아있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그 사흘 동안 여행 준비를 하며 설렘과 두려움 사이에서 마음이 계속 오락가락했습니다. 정말로 자신 같은 사람이 여행을 가도 되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컸습니다. 설악산의 아름다운 단풍을 직접 보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평생 해보지 못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정말 갈 수 있을까? 할머니가 중얼거리며 팸플릿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아름다운 풍경 사진들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사랑이는 여전히 불안한 듯 할머니 곁을 맴돌며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랑이가 신경 쓰였지만 생애 첫 여행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그리고 사랑이의 불안한 기운 역시 점점 더 짙어져 갔습니다. 토요일 새벽 5시, 아직 동이 트기 전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설레는 마음에 1시간이나 일찍 잠에서 깼어요. 생애 첫 여행이라는 생각에 밤새 뒤척이느라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드디어 오늘이구나. 할머니가 작게 중얼거리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젯밤에 미리 챙겨둔 여행 가방이 방 한 구석에 놓여 있었어요. 아들 민준이 사준 새 운동화와 편한 옷, 그리고 간식과 물병까지. 모든 게 새로웠고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할머니가 일어나기도 전에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던 사랑이가 오늘은 구석에서 잔뜩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 웃는 얼굴이 평소보다 어두워 보였어요. 사랑아, 왜 그러니? 어디 아픈 거야? 할머니가 사랑이에게 다가가자 사랑이는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평소의 밝은 눈빛 대신 깊은 걱정이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마치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있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엄마가 딱 하루만 다녀올 건데 그렇게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사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달랬지만 사랑이는 여전히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할머니의 손길에도 꼬리를 흔들지 않고 계속 낑낑거렸습니다. 새벽 6시가 다가올수록 순자 할머니의 마음도 두근거렸어요. 사실 5년 동안 이 집을 떠나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오늘은 정말로 멀리 여행을 간다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가볼까? 할머니가 여행 가방을 들고 일어서자 갑자기 사랑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할머니 앞을 가로막고 서더니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사랑아, 왜 이래? 할머니가 당황해서 물었지만 사랑이는 더욱 강렬하게 반응했어요. 평소 온순하던 사랑이가 이렇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사랑이가 이상해. 왜 이러지? 할머니가 다시 걸음을 옮기려 하자 사랑이는 더욱 완강하게 길을 막았어요. 몸으로 할머니를 밀어내면서 문 쪽으로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이 정말. 사랑아, 비켜줘. 엄마 늦겠어. 하지만 사랑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할머니의 가방끈을 입으로 덥석 물고 필사적으로 잡아당겼습니다. 그 힘이 어찌나 센지 할머니는 중심을 잃고 휘청할 뻔했어요. 사랑아, 그러면 안 돼. 할머니가 가방을 빼앗으려 했지만 사랑이는 더욱 단단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 순간 콰드득 찢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사랑이의 날카로운 이빨이 가방끈을 완전히 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어머나, 내 가방 속 물건들이 바닥으로 우수수 쏟아져 나왔어요. 새 운동화, 옷까지, 물병까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사랑이는 멈추지 않고 가방 본체까지 물어뜯기 시작했어요. 사랑아, 안 돼. 제발 그만해. 하지만 사랑이는 미친 듯이 가방을 찢어발겼습니다. 그 표정이 이제는 절망적으로 보일 만큼 진지했어요. 절대 가시면 안 돼요. 라고 온몸으로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왈? 사랑이가 목청껏 짖기 시작했어요. 평소 거의 짖지 않던 사랑이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건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가르며 온 동네에 울려 퍼졌어요. 소음을 듣고 이웃집 미숙 아주머니가 뛰어나왔습니다. 순자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사랑이가 왜 이래요? 글쎄요. 갑자기 이상하게 굴더니 가방까지 다 찢어버렸어요. 순자 할머니가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미숙 씨도 평소 온순한 사랑이의 이런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사랑이야, 왜 그러니? 평소에는 그렇게 얌전했는데 미숙 씨가 사랑이를 달래려 했지만 사랑이는 여전히 가방 자네를 물고 놓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맹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임시로 비닐봉지에 짐을 다시 챙기려 하자 사랑이는 그것마저 막으려 했어요. 이상해. 정말 이상해. 왜 이렇게 나가는 걸 막으려고 하지? 할머니가 중얼거리며 시계를 봤어요. 벌써 6시 40분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버스를 놓칠 것 같았어요. 사랑아, 제발. 엄마 정말 늦겠어. 순자 할머니는 결국 짐을 포기하고 손가방만 든 채 나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 사랑이가 할머니 앞을 완전히 가로막으며 더욱 크게 짖기 시작했어요. 곧 다른 이웃들도 하나둘씩 나와서 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순자씨, 그냥 오늘은 포기해요. 사랑이가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웃인 철수 아저씨가 말했지만 순자 할머니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평생 처음 가는 여행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꼭 가야 해요. 정의가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순자 할머니가 사랑이를 피해 다른 쪽으로 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사랑이는 할머니의 움직임을 정확히 예측하고 먼저 막아섰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마지막 수단을 택했어요. 사랑이가 잠깐 한눈판 사이 재빨리 대문을 열고 뛰쳐나간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흔들며 급하게 택시를 잡았어요. 다행히 지나가던 택시가 멈춰섰습니다. 춘천 시외버스터미널로 빨리 가주세요. 할머니가 택시에 올라타며 말했어요. 기사님이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허레이드. 뒤에서 사랑이의 절규에 가까운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뒤를 돌아보니 사랑이가 전속력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나, 저 개가 택시를 쫓아오네요. 기사님이 놀라며 말했어요. 사랑이는 정말 놀라운 속도로 달리며 택시를 쫓아왔어요. 그 웃던 얼굴은 이제 처절한 표정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혀를 길게 내밀고 헐떡이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뛰었어요. 기사님, 조금만 천천히 가주세요.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기사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러다 걔가 다칠 수 있어요. 그냥 가야 합니다. 하지만 사랑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1km가 넘는 거리를 전력으로 달려서 버스터미널까지 쫓아온 것이었습니다. 택시가 터미널 앞에 도착했을 때 사랑이도 거의 동시에 도착했어요. 사랑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혀를 길게 내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결연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택시에서 내리자 사랑이가 즉시 앞을 가로막고 섰어요. 사랑아, 여기까지 왜 따라왔니? 집에 가서 기다려야지. 하지만 사랑이는 할머니가 터미널 건물로 들어가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한 발짝 움직일 때마다 사랑이도 따라 움직이며 길을 막아섰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몰려들어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저 개 좀 봐. 주인 따라온 거야? 신기하네. 여기까지 뛰어왔다고? 그때 친구 정희가 터미널에서 나왔어요. 순자야, 왜 이렇게 늦었어? 버스 출발까지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사랑이는 왜 여기 있어? 사랑이가 갑자기 이상하게 굴어서. 늦었어. 여기까지 쫓아왔지 뭐니. 순자 할머니가 힘없이 대답했어요. 정희가 사랑이를 달래려 했지만 사랑이는 두 할머니가 터미널로 들어가는 것을 완강히 막았어요. 이상하네. 평소에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때 터미널에서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설악산행 관광버스 승객 여러분께서는 지금 바로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야, 가야 해. 버스 놓치겠어. 정희가 재촉했지만 사랑이는 더욱 단호하게 반대했어요. 마침내 사랑이는 터미널 입구 한가운데에 벌러덩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아무도 지나갈 수 없게 길을 완전히 막아선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하며 사랑이를 피해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니. 사랑아, 제발 좀 비켜줘. 순자 할머니가 애원했지만 사랑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 표정에는 절망과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버스는 출발했습니다. 정희는 혼자 버스에 탑승했고 순자 할머니는 사랑이 때문에 평생의 첫 여행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아, 정말 왜 그랬니? 할머니가 사랑이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랑이는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에게 다가와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 표정에는 안도감이 가득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진 후 순자 할머니는 사랑이와 함께 다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생애 첫 여행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습니다. 하지만 사랑이는 할머니가 여행을 포기하자 완전히 안정을 되찾은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할 때까지 꼬리를 살랑이며 기분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순자 할머니는 착잡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사랑이와 함께 가까운 강변을 산책했어요. 사랑이는 평소보다 더욱 할머니에게 바싹 붙어서 걸었습니다. 잠시라도 놓치면 안 된다는 듯이요. 사랑아, 정말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니? 할머니가 물었지만 사랑이는 대답 대신 할머니의 손을 핥아주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여행을 못 간 아쉬움과 사랑이의 이상한 행동에 대한 궁금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정말로 무슨 일이 있을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이는 그날 밤도 할머니 곁에서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순자 할머니는 여행을 못 간 아쉬움을 달래려 한과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이는 여전히 할머니 곁을 한 발짝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었어요. 아침에 그 긴박했던 상황이 지나고 나니 사랑이도 조금은 안정된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랑아, 이제 괜찮으니까 좀 쉬어도 돼. 할머니가 사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지만 사랑이는 고개를 저으며 할머니만 바라봤어요. 그 표정에 아직도 걱정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는 듯이요. 순자 할머니는 역강정에 깨고물을 뿌리면서도 계속 마음이 무거웠어요. 평생 꿈꿔왔던 여행을 이렇게 포기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설악산의 아름다운 단풍을 보고 싶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컸습니다. 정희는 지금쯤 어디쯤 갔을까? 할머니가 시계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벌써 2시가 넘었으니 설악산에 도착했을 시간이었습니다. 친구가 혼자 여행을 떠난 것도 미안하고 걱정스러웠어요. 그때 갑자기
동네 아주머니들이 가게 문을 박차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순자씨, 큰일 났어요. 이웃 미숙씨의 다급한 목소리에 순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역강정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미숙씨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왜 그렇게 놀란 얼굴이에요? 텔레비전 빨리 켜봐요. 뉴스에서 난리가 났어요. 미숙씨와 함께 온 몇몇 이웃들이 모두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평소 침착한 철수 아저씨까지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모습을 보니 정말 큰일이 난 것 같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서둘러 가게 한쪽 구석에 있던 작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이 켜지자마자 긴급 뉴스 속보라는 자막이 눈에 들어왔어요. 화면에 나타난 뉴스 앵커의 심각한 표정이 할머니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경 설악산으로 향하던 관광버스가 고속도로에서 대형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다리에 힘이 쭉 빠졌어요.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서 숨쉬기조차 어려웠어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버스는 크게 파손되었고 탑승객 35명 중 다수가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습니다. 화면에는 처참하게 부서진 버스의 모습이 나왔어요. 앞부분이 종이장처럼 완전히 찌그러져 있고 유리창들이 모두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구급차와 소방차들이 현장에서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머나, 저 버스가 우리가 타려던. 순자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화면에 보이는 부서진 버스가 바로 자신이 타려던 그 버스였습니다. 정희와 함께 설악산으로 가려던 바로 그 버스였어요.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중상자 12명, 경상자 18명이며 다행히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원인은 앞 차량의 갑작스러운 끼어들기로 인한 급제동으로 추정됩니다. 뉴스는 계속 이어졌지만 순자 할머니에게는 모든 게 꿈처럼 느껴졌어요. 만약 사랑이가 막지 않았다면 지금쯤 자신도 저 끔찍한 사고 현장에 있었을 거라는 생각에 온몸이 오싹했습니다. 등줄기에 차가운 땀이 흘러내렸어요. 순자씨, 천만다행이에요. 사랑이가 막지 않았으면. 미숙씨가 할머니의 어깨를 붙잡으며 말했어요. 그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웃들도 모두 충격받은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사랑이를 바라봤어요. 사랑이는 조용히 할머니 곁에 앉아서 텔레비전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불안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안도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위험이 지나갔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사랑이가 알고 있었던 거구나.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이웃들도 모두 사랑이를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미리 알 수 있었을까? 걔들이 그런 능력이 있다고는 들었지만 직접 보니까 정말 놀라워. 사랑이가 정말 특별한 개구나. 순자 씨를 구해준 거야. 사람들의 감탄이 이어졌지만 할머니는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급히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도 어려웠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에야 정희의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순자야, 정희야, 괜찮아? 다쳤어? 많이 아파?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친구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천만다행이었어요. 다리를 좀 다쳤지만 큰 부상은 아니야. 병원에 있어. 다른 사람들은 더 심하게 다쳤어. 정말 나도 너랑 같이 못 갔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 순자 할머니가 말을 잇지 못하자 정희가 말했어요. 순자야, 사랑이가 널 구해준 거야. 정말 놀라운 녀석이야. 아침에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막았는지 이제야 알겠어. 전화를 끊고 난 후 순자 할머니는 사랑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사랑이는 할머니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내쉬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 따뜻한 체온이 할머니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어요. 고마워, 사랑아. 정말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순자 할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침에는 여행을 막는다고 서운해했는데 이제야 사랑이가 자신을 구해준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눈물은 감사함과 안도감이 뒤섞인 것이었어요.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아들 민준이 헐레벌떡 들어왔어요. 뉴스를 보고 급히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어머니, 뉴스 봤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민준이 어머니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을 뻔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던 거예요. 사랑이가
사랑이가 어머니를 구해준 거예요. 민준이 사랑이를 바라보며 감탄했어요. 사랑이는 고개를 들어 민준을 바라보며 작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평소의 그 밝은 표정이 더욱 자랑스러워 보였어요. 경이로운 개야. 어떻게 알았을까? 혹시 미래를 볼 수 있는 건가? 글쎄, 나도 믿어지지 않아. 하지만 분명한 건 사랑이가 나를 구해줬다는 거야. 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랑이는 정말로 특별한 개라는 것을요. 곧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뉴스를 본 사람들이 할머니의 안부를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순자 씨,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사랑이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맞아요. 사랑이가 진짜 똑똑한 개네요. 아니, 똑똑한 정도가 아니라 신기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놀라워. 어떻게 미래를 알았을까? 정말 이해가 안 되네. 사람들의 찬사가 이어졌지만 순자 할머니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로 사랑이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고 보니 동네 이장인 철수 아저씨가 말했어요. 사랑이가 가끔 이상하게 행동할 때가 있었는데 이제 생각해보니 전부 다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맞아. 그때도 사랑이가 이상하게 굴었었지. 이제 보니 모든 게 다 연결되는군. 사람들이 하나둘씩 과거의 일들을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이제는 모두 사랑이의 특별한 능력 때문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수호신이 있었네. 수호신이, 철수 아저씨가 사랑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사랑이는 그 온화한 눈빛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꼬리를 살랑였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사람들이 모두 돌아갔어요. 순자 할머니는 사랑이와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랑아, 정말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할머니가 사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사랑이는 할머니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 혹시 우리 영철 씨랑 관련이 있는 거니? 순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문득 25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도 생전에 동물들을 무척 아꼈었거든요. 사랑이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작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 눈빛에서 뭔가 특별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여보, 혹시 당신이 사랑이를 보내준 거예요? 순자 할머니가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바람이 살랑 불어와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그날 밤 아들 민준과 딸 서연이 함께 찾아왔어요. 뉴스를 보고 놀란 서연이 급히 춘천으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사랑이가 어머니를 구해준 거네요. 서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이제야 깨달았어. 사랑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순자 할머니가 사랑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사랑이 말을 잘 들어야겠어요. 민준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야지. 순자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이 꿈만 같았지만 분명한 건 사랑이가 자신을 구해줬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아, 앞으로도 우리 가족 잘 부탁해. 할머니가 사랑이에게 말하자 사랑이는 그 사랑스러운 웃는 얼굴로 꼬리를 힘차게 흔들었어요. 걱정 마세요. 라고 대답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사랑이와 함께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꿈속에서 남편 영철 씨를 만났습니다.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순자야, 사랑이가 잘 지켜주고 있지?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자 남편이 계속 말했어요. 앞으로도 사랑이랑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아. 내가 항상 지켜보고 있을게. 아침에 깨어난 순자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이제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이는 남편이 보내준 아주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을요. 버스 사고 이후 3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쉬셔야 해요. 가게 일은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아들 민준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이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기도 어려웠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꼭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그러지 마라. 내가 아직 건강한데 뭘. 순자 할머니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정말 고마웠어요.
자식들이 이렇게 자주 와서 챙겨주니 마음이 든든하고 따뜻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전화 한 통 받기도 어려웠는데 이제는 매일같이 안부를 묻는 전화가 와서 놀랄 정도였어요. 어머니, 저희가 그동안 너무 철이 없었어요. 딸 서연이 어머니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자글자글해진 딸의 모습을 보니 순자 할머니는 세월이 참 많이 흘렀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사랑이가 어머니를 구해준 그 일을 보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저희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요. 서연의 말에 순자 할머니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50년 가까이 홀로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어요. 아마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처음이었을 겁니다. 사랑이는 여전히 할머니 곁에서 그 온화한 표정으로 가족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 사랑이는 동네에서 완전히 스타가 되었어요. 멀리서도 사랑이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생겼을 정도였습니다. 요즘 신문 기자들도 자주 와. 할머니가 말하자 서연이 놀라며 물었어요. 정말? 사랑이가 그렇게 유명해졌어요? 지난주에는 대학 교수님도 오셨었어. 사랑이를 한참 동안 관찰하시더라고. 할머니가 설명하자 가족들이 모두 신기해했어요. 사랑이는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면서도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그 밝은 미소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사랑이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모이게 됐네요. 민준이 사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감사하게 말했어요. 사랑이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오직 할머니만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할머니가 최우선이었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와서 쓰다듬고 칭찬해도 사랑이의 눈에는 오직 순자 할머니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해. 어떻게 미리 알 수 있었을까? 서연이 사랑이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그 질문은 지난 3개월 동안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것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사랑이를 바라보며 확신에 찬 미소를 지었어요. 내 아버지가 보내준 거야. 나를 지켜달라고. 어머니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신기한 우연 정도로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확신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분명해. 사랑이가 우리 집에 온 날이 네 아버지 기일이었잖아. 그리고 네 아버지도 생전에 걔를 무척 좋아했었고.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지난 3개월 동안 사랑이와 함께 지내면서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이의 행동 하나하나가 꼭 남편을 닮아 있었거든요. 그럼 아버지가 정말로? 서연이 말을 잇지 못하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린 시절 기억 속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따뜻하고 다정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사랑이와 겹쳐 보였어요.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친구 정희가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어요. 버스 사고로 다친 다리가 아직 완전히 낫지는 않아서 불편해 보였지만 얼굴은 무척 밝았습니다. 순자야, 오늘도 손님들이 많이 와? 정희야. 다리는 좀 어때? 할머니가 반갑게 맞으며 물었어요. 정희는 사랑이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좋아졌어. 사랑이 덕분에 살았는데 이 정도 불편함은 아무것도 아니지. 정희도 사랑이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이 무척 컸어요. 만약 순자 할머니가 그날 여행을 갔더라면 자신도 혼자 가지는 않았을 테고 어쩌면 더 큰 사고를 당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순자야, 너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 정희가 할머니를 자세히 보며 말했어요. 그런가? 예전에는 항상 무언가 걱정하는 것 같은 표정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편안해 보여. 한 20년은 젊어진 것 같아. 정희의 말에 순자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로 마음이 편안해진 것 같았습니다. 매일 밤 불안에 시달리던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사랑이가 있으니까 든든해. 그리고 애들도 자주 와주고. 할머니가 자식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민준과 서연의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정말로 가게 일 좀 줄이세요. 매일 새벽부터 일하시면 몸이 힘드시잖아요. 민준이 다시 한번 말했어요. 어머니의 건강이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알겠다. 알겠어. 조금씩 줄여볼게. 할머니가 대답했지만 사실 45년 동안 해온 일을 줄인다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걱정해주니 노력해볼 생각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제가 한거 만드는 법 좀 배워도 될까요? 딸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네가? 할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자식들 중에서 요리에 관심을 보인 건 서연이 처음이었어요. 네, 어머니의 기술을 제가 이어받고 싶어요. 그냥 사라지게 둘 순 없잖아요. 45년 동안 쌓아온 소중한 기술인데. 서연의 진지한 표정에 순자 할머니의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자신이 평생을 바쳐 해온 일을 딸이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준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좋지. 언제든지 와서 배워. 정말요? 그럼 다음 주말부터 바로 올게요. 서연이 기뻐하며 손뼉을 쳤어요. 사랑이도 그 모습을 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가족들이 화목해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듯했어요. 저희도 도와드릴게요. 손주 녀석도 한과 만들기에 관심이 있다고 했거든요. 민준이 말하자 순자 할머니는 더욱 기뻤어요. 손자까지 관심을 보인다니 정말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가족 전체가 한과 명인이 되는 거네? 서연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좋은 일이지. 가족이 함께 일하면 더 의미 있을 거야.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돌아간 후 순자 할머니는 사랑이와 함께 소양강변을 산책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와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강변에는 벚꽃이 활짝 펴 있었어요. 분홍빛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봄의 정취를 더해주었습니다. 사랑아, 우리 참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 할머니가 사랑이에게 말하자 사랑이가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깊은 만족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가 와줘서 모든 게 달라졌어. 정말 고마워. 사랑이는 할머니의 손을 살며시 핥아주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 작은 행동에 담긴 애정이 할머니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여보, 보고 있지? 우리 사랑이가 얼마나 잘해주는지. 할머니가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사랑이도 함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사랑이 덕분에 애들도 다시 가까워졌고 나도 이렇게 행복해졌어. 정말 고마워. 바람이 살랑 불어와 할머니의 머리카락과 사랑이의 털을 부드럽게 스쳤어요. 마치 남편이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 할머니는 문득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사랑아,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행복하게 살자. 사랑이가 꼬리를 힘차게 흔들며 네, 하고 대답하는 듯 했어요.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오랜만에 정말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꿈속에서도 사랑이와 함께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일어나니 사랑이가 이미 깨어서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랑아, 벌써 일어났구나? 같이 가게 문 열러 가자. 할머니가 사랑이와 함께 가게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사랑이가 함께 있으니까요. 가게 문을 열자마자 딸 서연이 앞치마를 두른 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 일찍 왔죠? 오늘부터 한과 만들기 배우기로 했잖아요. 서연의 밝은 목소리에 순자 할머니의 하루가 더욱 활기차게 시작되었어요. 그래, 그럼 오늘은 역강정부터 차근차근 만들어보자. 순자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본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소중한 기술을 전수하게 되었어요. 사랑이는 두 사람의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걱정할 일이 없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행복했고 가족들은 다시 함께하게 됐으니까요. 그렇게 순자 할머니의 작은 한과점에는 새로운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랑이와 함께하는 기적 같은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었어요. 사랑이가 순자 할머니를 구한 이 놀라운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때로는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존재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족의 사랑, 그리고 말없는 반려동물의 깊은 애정.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특별한 경험이나 감동적인 사연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 또 다른 감동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감동과 사연이 흐르는 감사월드 채널에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모든 분들의 하루가 사랑이와 순자 할머니처럼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바라며 감사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